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서울 동대문 갑 투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안규백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되었다고 발표를 했죠. 이번 22대로 해서 5선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규백 후보는요, 20대 때 후반에 국방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고요. 19대 때는 더불어민주당, 19대 민주통합당인가요? 그 당시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규백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5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안규백 후보의 2016년 6월 14일 날짜로 20대 때죠. 20대 때 칼럼을 쓴 게 있는데 국적법입니다. 국적. 일명 여러분 가수 유승준이 있죠. 군대 안 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유승준 가수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유승준 가수가 국적을 회복하려고 그런 국적 회복하는데 영구적으로 금지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안규백 국회의원이 그 당시 국적법을 발의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률방송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이거를 방송을 한 적이 기억이 나네요. 한 8년 전입니다. 자, 그리고 김영우 후보입니다. 김영우 후보는요, 18대, 19대, 20대까지 3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경기 포천 가평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죠. 그리고 20대 때 국방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 안 후보와 김 후보는 둘 다 결과적으로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분인데요. 공교롭게도 묘하게 이 김영우 후보도 국적법을 발의했습니다. 국적법. 그러니까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는 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적 회복 불허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즉 국적 상실한 사람은 회복을 시키지 말자, 뭐 이런 걸로 국적법을 대표 발의해서 제가 칼럼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6년 9월 22일이네요. 그러니까 연도가 같지요. 2016년. 그리고 지금 이게 18대 때요. 그 전입니다. 18대 때 양규백 후보와 이 김영우 후보는 국방위원회에서 같이 소속이 됐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규백 후보는 제가 2016년 6월 14일 날 칼럼을 썼고요. 김영우는 국적법을 제가 2016년 3개월 후 9월 22일 날짜로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입니다. 안규백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우 후보. 이 김영우 후보가 원래 이제 그 가평 포천에서 3선을 했지만, 이 동대문구 여기 이게 경희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요. 아마 이 지역이 어떤 자기 삶의 터전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삶의 터전이다, 뭐 이렇게 봐가지고 아마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개혁신당도 나왔네, 개혁신당에는 한승민이가 나왔네, 한승민. 자, 거상 선상 투표입니다. 거상 선상 투표는
75대 71. 비슷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비슷해야 된다니까요. 네? 비슷해야 돼, 숫자가. 그리고 한승민은 8표 얻었습니다. 바로 안규백 후보와 김영우 후보 75대 71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안규백 9273표, 김영우 후보 5386표, 그리고 한승민 후보가 500표를 얻었습니다. 퍼센트를 따지니까요, 이게 61.1입니다. 그리고 5386표 35.5, 500표는 3.29%. 어떻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 퍼센트가 얼마 차이 납니까? 무려 26% 차이 납니다. 26%. 이런 숫자는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거의 비슷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75대 71, 51대 49, 50.5대 49.5. 그런데 61대 35, 26%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엉뚱한 숫자입니다. 조작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이건 제가 했었죠. 국외 부재자 투표. 국외에 있는 부재자가 317, 김영우 후보 135, 그리고 여기는 15표. 퍼센트를 따지니까 67.88, 어마어마 숫자죠. 28.9, 3.21. 여러분 얼마 차이 납니까? 67대 28, 39, 약 40%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0%를 이겼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용신동으로 넘어갑니다. 용신동. 동대문구 용신동인데요. 용신동. 용신동의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용신동에서는 얼마냐? 4042표. 김영우 후보가 2652표. 그래서 평균 59.33. 그리고 김영우 후보는 38.93입니다. 한승민은 제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당일 투표 보시겠습니다. 용신동의 당일 투표. 당일 투표가 5606표. 그리고 김영우 후보가 5639표. 그리고 이게 311표를 얻었네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당일 투표는 안규백 후보가 48.51. 여러분 이런 당일 투표 사전 관내 투표보다 당일 투표율이 높잖아요. 48.51이고 김영우 후보가 48.79입니다. 야, 48.79, 48.51, 얘는 4.69. 이게 진정성 있는 거지요. 48대 51, 48.79, 48.51, 48.79. 1%도 차이가 안 납니다. 몇 퍼센트 차이 납니까? 0.28%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영우 후보가 33표 승! 뭐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당일 투표 안규백 후보 5606표, 김영우 후보 5639표로 33표 승! 자, 이런 숫자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용신동입니다. 용신동에서는 당일 투표 33표 승. 누가? 김영우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기동입니다. 제기동 626표 승. 지금 김영우 후보가 이겼습니다. 청량리동입니다. 지금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숫자와 표수와 퍼센트지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992표 승. 그 다음에 회기동입니다. 회기동은요, 관내사전 안규백이 62.10, 김영 후보 34.55, 당일투표 안규백 후보 1423표, 김영 후보 1403표, 48.64, 49.76으로 회기동은 20표 졌습니다. 안규백 후보가 이겼습니다. 20표 차이로. 이런 게 정상적인 거죠. 이런 게. 그 다음에 휴경 제1동입니다. 휴경 제1동도 안규백 후보가 이겼습니다. 51표. 51표로 안규백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졌다는 겁니다. 이거 김용 후보가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경 제2동. 휴경 제2동도 43표로 졌습니다. 누가? 안규백 후보가 이겼습니다. 김영우 후보가 43표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문 제1동입니다. 이문 제1동은 197표로 이겼습니다. 이문 제1동은 197표로 이겼습니다. 마지막 이문 제2동입니다. 이문 제2동은 김영우 후보가 6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60표. 이게 비슷해요. 안규백 후보가 이문 2동에서 3129표를 얻었고요. 당일 투표로. 김영우 후보가 3189표를 차이로 60표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긴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긴 거. 합계를 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김영우 후보가 1794표 승. 김영우 후보가 1794표를 당일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A라는 투표가 49표, B라는 후보가 51표라면 당연히 51표가 이긴 거지요. 이렇게 당일 투표에서 1794표를 이겼다면은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도 이긴 걸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는 49.5 대 50.5, 48.7 대 51.3, 당일 투표는 50.3 대 49.7, 당일 투표는 50.2 대 49.8 이런데 사전과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62 대 34, 62 대 34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61 대 35, 67 대 28, 60 대 38 말이 안 됩니다. 새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는 어떻게 발표했느냐 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도둑질해도 너무 많이 도둑질했습니다. 안규백 후보가 53,978표를 받았고 김영우 후보가 45,377표를 얻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한승민 후보가 2,689표를 얻었습니다. 토탈
10만 2,044표입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안규백 후보가 52.89입니다. 이걸로 그 다음에 김용 후보는 44.46입니다. 8%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승민 후보는 2.63%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를 이겼다고 했느냐? 표 차이가 8,601표로 승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숫자는 가공된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 가공된 숫자입니다. 제가 당일 투표는 정확하게 당일 투표는 1794표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사전투표도 계산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가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생략했고요. 생략했고 전부 다 관내 사전투표, 관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다 부풀린 숫자입니다. 가짜 투표입니다. 의령 투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언제? 사전투표를 5일과 6일날 이틀 했는데요. 그 이후에 미리 이 조작된 투표수에 의해서 5일날 6일날 투표 끝나고 7, 8, 9, 3일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짜 투표를 투표함에 넣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못했고 뽀시락뽀시락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거 다 누구나 초등학생이면 아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누구나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는 이렇게 나오는데 왜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와 관외 부재자 투표는 70대 30이고 60대 40이 나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안규백 후보가 이겼다고 했지만 동대문 각 국민들은 다 진실을 알 겁니다. 누가 김영우 후보가 이겼을 거라고. 동대문 갑에 있는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앞으로 절대로 부정투표를 없애는 겁니다. 이 부정투표가 계속 이어지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가는 겁니다. 공산국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좌파다 우파다 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다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이런 거 초월해야 돼요.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망가지면 대한민국 정부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요 자 지금 민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정치 평론가들이 틀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정부를 심판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천만의 만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수와 중도 그리고 샤이 보수들이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인데 말하지 않는 보수들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보수들이 이렇게 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동대문의 진정한 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합니다. 이렇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표를 조작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당선시켰다면 이게 나랍니까? 이게 김영우 후보님 선거소송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많은 후보들이 당선되고도 많은 득표를 얻고도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궁금증을 알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러한 내용을 알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증언하고 스스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